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현충일이에요. 그죠? 아무튼 우리나라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애국지사분들, 그리고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고 위로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잘 살도록 이렇게 이름 없이 또 이름을 남기지 않고 아무튼 목숨을 바치신 분들 하늘만큼 사랑하고 우리는 잘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웃을 일이 아니야. 왜 웃어? 나라가 있는 것과 없는 거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진짜 우리 역사는 참 의세의 침략에 시달려 참 아니야, 우리가 너무 평화롭게 살아가니까 그렇지. 우리가 정말 우리 나라를 빼앗기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조공이라는 걸 해야 됐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공려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자를 바쳐야 됩니다. 우리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그래요. 이 환학녀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우리 나라에 다시 귀향을 하게 되면 우리 남자들이 안 받아줬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암울합니다. 그런 역사들 보면은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목숨을 내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참 우리 현충일은 뭐 오늘만이 아니고 항상 진짜 고마워해야 됩니다. 진짜. 어떻게 살겠어요? 나라 빼앗기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하나 침략을 했다고 해봐요. 우리 병사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가만히 놔뒀겠어요? 여자들은. 참. 웃을 일이 아니야 진짜. 거기에 맞서 싸운 거 아니야. 목숨을 내놓으신 분들 아니야. 과연 나도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적군의 총칼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인가, 무릎 꿇지 않을 것인가, 이걸 나한테 던진다면 나도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목숨이 아까워서. 참 부끄럽습니다. 자, 오늘 도시부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나간 프린트물 중에서 좀 어려웠던 문제가 일단 늦게 오신 분들은 마지막 교시 때 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풀어보고 우리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보면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시험 문제 이 정도 수준까지 나옵니다. 1번 환지 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를 포함한다. 설명 청체 읽기 포함되죠? 설명 청체 읽기에서. 자, 2번에 환지 계획 기준에 동그라미 쳐요. 보리주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 밑줄 그어놓고 이거 맞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보완이 들어가는데 원칙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장관이다. 자,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개발 대령 이렇게 되어 있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 허가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대통령령,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개발 대령, 시부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설이죠. 시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교통부령입니다. 부령으로 정하자. 시부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 더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입니다. 작성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국토교통부령이에요.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안 할 거야 이제. 시부령, 지부령 이렇게 들어가요. 개발대령, 시부령, 지부령 이렇게 따르세요. 개발대령, 시부령, 지부령, 시부령, 지부령,
시설 설치 기준하고 이렇게 환지기 작성 기준 불형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원칙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 잡아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3번을 보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환지 부지정이죠. 신청과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위에 3에서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자 하는 내용이 환지 부지정에서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입체환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임차권자의 동의 받자. 뭐 증환지, 감환지 할 때 임차권자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권자 등의 동의 얻자 하면은 무조건 틀립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 5번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다. 자,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선 해답란을 한번 보는데 10번에 해답 올라간 거 봅니다. 자, 잠깐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어지죠. 도시개발구역이 이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어요. 자, 그러면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이 사용수익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내에 자, 이렇게 환지 예정지를 먼저 지정하죠. 그러면 환지 예정지를 갖다가 지정하면 환지 예정지에 있어서 지정일로부터가 아니고 효력 발생일이나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날로부터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면 되거든요.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만 도시개발구역 내에서는 사용수익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가장 빨리 이용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돼서 사용수익하도록 통보가 와야 돼요. 그 전에는 사용하면 안 되지. 여기 도로 깔고 있는데 막 거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보다도 이전에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아직 안 했어요. 우리 지금 공부 안 한 부분입니다. 자, 정답을 먼저 보면 5번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용하는 토지는 규약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드시 환지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환지를 해야 한다라고 딱 써놓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87쪽을 한번 봅시다. 우선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만 나왔는데 자, 우리 87쪽이죠. 87쪽에 이거 안 했어요. 쭉 밑에 보면 양가로 4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를 사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원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예요. 자, 우선 1번 공공시행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밑줄 그어놓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 인가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 밑줄 그어놓습니다.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 토지 사용할 수 있다. 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일단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 등이 1번에 보면 순환개발이라는 표현 나오죠. 순환개발의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별표 쳐놔요. 요거 하나는 꼭 잡아주셔야 돼요. 자,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 주택 건설 밑줄 그어놓습니다. 순환개발을 위해서 순환용 주택 건설은 일단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서 주택 건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자, 토지를 사용하자, 사용수익하자. 자, 국방 군사시설 설치 밑줄 그어놓고 요건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과 관련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 자, 한번 넘어가 보면 자, 3번에 보니까 재료에 거기에 두 번째 줄에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목적 밑줄 한번 그어놓고 그 다음에 4번에 기반시설 설치 밑줄 한번 그어요. 이런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이렇게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에 사용하는 이런 토지는 이 규약이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지를 갖다가 제휴시킬 수가 없고 환지를 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은 지금 아직 안 했고 나중에 천천히 이해를 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14번 문제. 오늘 나간 프린트볼의 14번 문제. 환지 예정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을 보면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죠. 다음 날까지 해버리면 안 돼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용 수익 가능하다. 2번 다만 위에서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니까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금지되는 거야? 그죠? 없다가 돼야 돼요. 2번이 틀렸죠. 틀린 건 2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용 수익을 시작할 날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는 수박밭을 하는데 한 2주간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되어지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자, 4번을 보면은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사용 동그라미, 수익 동그라미, 처분 동그라미 치죠. 자, 5번은 공공시행자는 순환용 주택 건설 밑줄 그어놓고 아까 순환용 주택 건설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순환용 주택 요거 이제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에 강조할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이제 맞는 내용이고 요렇게. 자, 나머지는 쭉 쉬는 시간에 풀어보고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 교시 때. 그런데 질문 좀 하려고 하면 옆에서 눈치를 줘. 그러다가 걸리면 죽어. 눈치 주지 마세요. 에이, 빨리 끝내자니까 또 질문하고 있네. 이런 눈치를 주면. 자, 오늘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 가겠습니다. 자, 도시의 주관경 정비법 가요. 92쪽.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이죠.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이렇게 약칙명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도시정비법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지 도정법 하면 안 돼요. 그건 비법정 용어. 요건 법정 용어. 약칙명칭이 살아났어요. 정식명칭. 자, 도시정비법은 도시및 주관경 정비법은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규율해 놓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정비 사업은 이 법의 법적 근거를 두고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 원래 정비 사업이 4가지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2가지 정비 사업이 5월 10일 서울 교육문화휴관 공청회를 통해서 2가지 정비 사업이 더 생겨납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게 6가지 정비 사업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4가지 정비 사업에서 2가지 정비 사업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정비 사업은 총 6가지다. 이렇게 잡아주고 6가지 정비 사업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쭈쭈쭈도 쭉가 하지 않겠습니다. 웃을 수 있는 시간 드렸는데도 안 웃고 오늘 좀 엄숙해야 돼. 오늘만큼은. 현충일이니까. 오늘은 노래방도 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노래방 하고 있는 곳은 가서 그냥 묻지를 해버려야 돼. 대묻지를. 오늘은 노래방이나 유락시설 이런 데 다 쉽니다. 현충 1년에 딱 한 번 쉬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 쉬는 날이야. 경건해야 됩니다. 가가지고 태평양을 건너 막 이러면 안 되잖아. 어이! 엄숙해야 되는 날에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이러면 되겠어? 참말로. 아브라카타브라 이거 하면 되겠냐고. 그럼 저기 때 하겠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아브라카타브라. 안동역에서부터 하고 몸을 좀 풀고 안동역에서
자, 첫 번째 정비사업, 달동네 정비사업에 달이 제일 먼저 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무슨 사업?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우리 이제 버스 종점 정도를 생각하는데 도로 상하수도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노후 불량한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무슨 정비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우리 아파트 단지 밀어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또 아파트 짓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강남 이런 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런 데는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요.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호 밀집 하면 무슨 정비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네 번째 정비 사업이죠. 무슨 사업? 옳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비 사업이 생겨나는데, 이 첫 번째 사업은 말이죠. 밀어버리고 여기다 냈다 아파트 짓다 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해체돼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 달동네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사시는 분들의 마을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정비 사업이 생겨나요. 이걸 좀 관리하고 좀 보존하자는 취지죠.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달동네 주거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자. 보존 정비 개량인데 보존의 취지가 강하니까 확충 보존으로 갈 겁니다. 확충 보존. 무슨 정비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자, 여기 이제 이런 정비 사업들은 이게 일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서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또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정비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동의한다는 것은 다수결 원칙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수에 있어서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죠. 무시돼 버린다고. 그래서 소규모로 니네들끼리 뜻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게 여섯 번째 정비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건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한다 하는 특징이 있죠. 이게 무슨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옳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따르세요. 극히 열악 과도하게 밀집.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열악 밀집. 주택 재개발 사업. 양호 밀집. 주택 재건축 사업.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 환경 정비 사업. 확충 보전.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주거 환경을 보전하자. 달동네 주거 환경을 보전하자.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유지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가로를 유지하고 소규모로 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비 사업 6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쭈쭈쭈도 쭈까 하지 않겠습니다. 쭈쭈쭈도 쭈까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어야 돼. 아들내미 딸내미 못 이어가지고 이게 이유나? 안 했어야지. 자, 이렇게 정비사업 6가지는 누가 하느냐 하면 형하고 동생하고 해요. 형하고 동생하고 한다. 형이 뭐가 되고 기수가 되고 동생이 뭐다? 정수다 이렇게 되어지죠. 정수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정수. 기수정수가 한다. 자, 기수가 쌍두기로 나와요. 기본 방침이라는 게 하나 나오고 기본 계획이라는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이제 수립이다. 이 뜻이요. 기본 방침의 수립과 기본 계획의 수립. 쌍둥이니까 10월 5일에 수퇴했다. 이렇게 되어지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5년 단위로 타당성 검토하자. 재검토하자. 이렇게 딱 걸리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기본 방침은 누가 수립하는 거고? 옳지. 정부에 수립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우리 기본교육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고. 자, 기본교육은 누가 수립하는 것이고, 시장만 하죠. 시장 다 써야 돼요. 시장 들어가는 게 특별시장, 그 다음에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에,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에 도시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만 이렇게 수립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장도 보면은 아산시장이 있고 또 천안시장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천안시장이 아닌 아산시장,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죠. 대도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아닌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도지사의 승인 받자에서 딱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요것 때문에 꼭 어떻게 고치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자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틀려? 아시겠어요? 이렇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만 도지사의 승인이 있다. 이거네요. 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기에 부합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비계획을 이제 수립하자. 이렇게 되어지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 등이 수립해서 구역지정을 신청하고, 특별자치시장 같은 경우에,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시군구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렇게 딱 걸립니다. 제주도지사하고. 이제 그렇겠지? 그렇겠어? 안 그렇겠어? 그렇겠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려니 해야지. 자,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구역 지정한다. 또는 신청에 지정한다 할 때, 요 지정하는 자가 바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지정합니다. 원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인데, 요새 28일부터 다음 달 말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시장군수까지도 예산군에서는 예산군수가 지정해요. 이제 지정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바뀌면 시험 문제 그 지정권자 이런 건 안 나오니까 걱정할 거 없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해. 문제 나오는 것만 제가 같이 풀어가면 됩니다. 자, 심의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져요. 자,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되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서두르는 자가 나오는데 여자 이름이 바로 누구다? 추진위원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추진위원이. 추진위원이가 나온다는 얘기는 뒤에 누가 시행할 때 그래?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조합이. 그러면 조합이 안 할 때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 추진위원이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주민대표위라는 게 있어. 주민대표위가 나온다고. 주민대표위. 자, 우리가 할 때는 여기서 추진위가 나오지만 우리가 안 하고 여기서 천안시에서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연락망을 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고자들을 주민대표위라고 그래. 추진위라고 하지 않고 이제. 추진위는 조합이 나올 때 나오는 용어고 서두르는 자. 우리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한다. 정비사업을, 우리 마을을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연락망을 두게 되는데 이 대표기구가 주민대표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추진위에 나오면 조합이 나온다는 얘기고 이게 주민대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조합이 아니다라는 게 없어. 조합이 없다. 이런 내용이야. 자, 추진위가 나오면 추진위는 몇 인 이상으로 5인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똑같아. 여기 주민대표회도 5인 이상이야. 5인 이상 25인 이하다 해서 이제 맥심을 두는 거지. 55인 이하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추진위원도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장군수의 승인받자에 딱 떨어집니다. 자, 주민대표회도 똑같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요. 원래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시장군수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생겨난 거야.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추진위가 나오면, 서두른 자가 나오면 인가가 3번이 나오는데 이 인가가 바로 뭐다? 조사관인가. 이렇게 되어지죠? 조사관인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사관인가. 자, 우리 6월 말 모의고사는 일단 40점 넘겨야 돼요. 죽으나 열심히 해가지고 40점 한번 넘겨봅시다. 너무 높은 점수인가? 30점 할 때까지는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40점 너무 높아? 혼자서 40점, 둘이 합해서 40점이 아니고 그렇지. 옆에 친구가 같이 합해서 40점이요? 6과목 다 합해서 40점이요? 그러면 참아요. 저는 뭐고?
조합 설립인가? 안 나오시는 분은 열심히 하면 돼.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하면 돼요. 시간 많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 오늘까지는 연휴 계속 되니까 오늘까지는 좀 몸 좀 풀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예. 충분해. 조합 설립인가? 사는 옳지.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다. 이렇게 되어지고 관은 뭐다? 관리 처분인가다. 이렇게 되지는 거야. 인가 이렇게. 인가. 우리 전부 다 정비 사업에 있어서 인가 서임권자는 무조건 누구? 옳지. 시장군수로 시작해서 시장군수로 끝난다. 도시개발 사업은 인가 서임권자가 지정권자로 시작해서 지정권자로 끝난다. 딱 한 번 환지계획을 행정청의 아닌 자가 작성하게 되어지면 확인받으라는 얘기야. 공적으로 보증받으라. 거기서는 인가 효과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니네 멋대로 환지계획을 갖다가 행정청의 아닌 자가 작성했을 때 변경하거나 작성하지 말라 이 말이죠. 공적 확인을 받으라는 취지에 의해서 시장군수 부책자인가. 나머지는 무조건 지정권자인가. 여기는 시장군수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자, 조합 설립인가. 일정한 동의요건이 필요한데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또 나오고. 자, 두 번째 무슨 사업? 옳지. 주택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 무슨 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강약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자, 세 번째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 단지, 주택단지 내가 있을 것이고 주택단지가 아닌 곳이 있을 거예요. 주택단지 나다 하면 주보복. 아파트 있고 단지 내 상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사무소 있는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주보복, 주택단지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 각 동별 동의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로 단지 전체, 열동 전체로 동의요건이 필요하다.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동입니다. 과반수동이죠. 과반수. 전체로 보면 4분의 3 이렇게 되죠. 자, 아닌 곳이다 하면 강정 4분의 3에 3분의 2입니다. 3분의 2다. 자, 그런데 이게 여섯 번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여섯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대다수가 10분의 8 진짜 강약이죠. 3분의 2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앞에서 두 개 강약, 진짜 강약하고 엔드 그리고 이렇게 연결한다. 강강, 강정 이렇게 연결한다. 과반수. 앞에 게 사람 수, 뒤에 게 토지 면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조합 설립 인가 되어주면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아냈어요. 창립청이 개최했다는 내용들과 함께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 시행 능력이 없잖아. 시공 능력이.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하자.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자. 여기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자. 시공자 선정. 시공자를 선정하자.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상업적이나 공업적을 대상하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삼성전자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되면 지네가 하면 되는 것이 뭘 조합을 결성해서 해. 따라서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유일하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비 사업이 이 사업. 중요하다. 유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이게 없어. 이게 없다. 자, 이게 없으니까 이제 이때 한다. 시공자 선정을 이제 이때 한다. 시공자 선정을 이때 하자. 시공자 선정을 이때 한다. 이렇게. 자, 요때 네 번째 사업에서 그렇죠? 네 번째 사업에서 그렇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다. 따라서 이것은 여기는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처리 방법에 의해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현대건설을 갖다가 시공자로 선정하자. 물론 조합원 수가 100인 이하다. 이렇게 100명 이하다 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니까 정관이라는 말이 안 나와. 정관은 조합에서 나오는 말이고 조합원이 권리 의무를 기울여놓고 있는 내용들이 정관이니까 여기서는 규약 이렇게 나오겠지? 규약. 그리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자.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바로 이제 시공자로
시행자가 됐을 때 시공자 선정은 그자들이 천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가 되어지고 나면 지정고시되고 나면 바로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 지정고시요. 인가구 인가구 지정고시요. 인가구 인가구 지정고시요. 이렇게 해서 3번 나온다. 자, 사업시행 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이제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을 해서 인가받는 걸 얘기한다. 자, 들어주고 결정하고 이렇게 오픈시키는 틀로 가는데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이다. 이렇게 딱 뜨죠? 우리 이제 14일 공람이다, 14일이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면 기사에서만 14일 나온다. 기사에서만. 사업시행계획 공람하고 이렇게 기본계획 공람에서만 그래. 기본계획. 기사 14일간 놓고 기사 놓고 한번 살아보자. 열심히 살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인가 떨어집니다. 시장문서 인가겠죠?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한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 이게 바로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사업인정고시. 사업인정고시로 봐서 바로 이때부터 수용권이 생긴다. 딱 내놔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우리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놈에 우리 수용권이 없는 게 있어요. 매도 청구권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기서는 수용권이 있는 게 아니야. 사인들이 하기 때문에 요 사업하고 요 사업 369가 문제가 돼. 요 사업과 요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은 요건 수용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매도 청구권이 있어요. 사인이 사인의 땅을 갖다가 사인이 사인의 재산을 갖다가 수용할 수는 없겠지? 정비 사업에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매도 청구를 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동의하지 않는 자,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건축물이나 토지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자는 매도 청구돼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서는 이 토지나 건축물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 등 수의자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도 책을 보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이때는 이제 뭐가 빠지냐면 3번째 사업과 6번째 사업이 빠진다. 요건 제외하고. 물론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도 수용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천재지변.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아파트 자체가 함몰돼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수용해야지? 행정청에서 나서야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 수용권은 없다. 3번째 사업과 6번째 사업은 매도 청구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잡고 시험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온다 그랬냐면 사업시행 인가 받기 전에 하는 행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전에 하는 행위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게 바로 이제 똥비 조심하고 협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었죠. 똥비 조심하고 협의해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협의해보자 하는 내용이. 일단 동의 얻어야 되는데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 번짝이 들어가려면 우리 재산을 세 번짝이 하려면 우리한테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총의를 개최해서 우리 동의 얻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정개발자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정개발자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정개발자는 이제 토지면적 50%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그러면서 토지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랬고 시험 문제 출제가 이게 출제가 남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4번째 사업에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우리 4번째 사업에서 조합이 할 때는 이 동의 요건을 갖다가 충족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이 없잖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보완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여기에서 동의 요건을 집어넣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 4번째 사업이죠.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여기서는 이 동의 요건만큼은 충족하자 하는 내용 4분의 3이라는 내용이 지금 시험 문제가 남아있다라고 표현했고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개발자 같은 경우는 비용을 예치하죠. 비용 예치하자 해서 총 정비 사업비에 있어 100분의 얼마? 20 이렇게 해서 예치하자 하는 내용 벌써 출제가 됐고 존치나 리모델링 되는 건축물이 있다면 이걸 놓아두고도 사업시행 인가 떨어질 거냐 하는 거죠. 떨어진다. 여기에 뭐 청사가 하나가 있다. 여기에 현대 아이파크가 리모델링하고 있다. 이걸 놓아두고도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다는 거 이런 특징들
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치자. 건축기준이 심의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아니, 저기 뭐야. 주택단지가 아닌 구역이죠.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이네. 참, 주택단지 안에서 할 때네.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정비구역이 지정된다면 이게 건축물의 층수, 건폐율, 용적률, 정비구역에 다 규율이 되고 있는데 이 구역이 지정이 안 된 것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제 주택단지죠. 주부복이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층수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 건축기준이 심의 거치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사업이야. 세 번째 사업.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게 정비구역이 아닌 이 이제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심의 거쳐서 건축기준이 심의 거쳐서 이제 그런 걸 정하자 하는 내용. 자, 여기에 200m 이내에 여학교가 있어요. 야간 자율학습 하면 안 되죠. 자, 협의 거치자.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 거치자. 이렇게 돼. 시장 건수가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으니까. 참말로 뭐 초등학교 여수님이 처음 발령난 근무지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이게 이러니 무슨 놈의 이게 선진국으로 가겠냐고 이게 참말로. 아유 그냥 해도 너무 이게 뭔 놈. 하긴 뭐 선진국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고 하기는 그런 어떤 보장은 없지만. 자, 관리처분인가 봐요. 관리처분인가. 아무튼 우범지대와 우려 있으니까 교육감, 교육청과 협의하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 관리처분인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관리처분이라는 권리 배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권리 배분 계획이에요. 권리 배분 계획. 권리 배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들어주고 결정을 하고 오픈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무조건 30일입니다. 기사에서만 14일이고 나머지 무조건 30일이다. 이렇게 잡고 인가 떨어지겠죠. 시장건수 인가 오픈되는 걸 고시라고 그럽니다. 권리 배분이 다 끝났어요. 권리 배분이라는 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권리 배분이라는 거. 자, 45평 대지에 요게 이제 2억 5천짜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것 대신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2억 7천짜리 하나 주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관리처분이라 그러는데, 자, 요 권리 배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이게 동호수 배정해서 인가가 다 끝나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죠.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요걸 비워줘야지. 이걸 밀어버리고 이걸 들어앉혀야 되니까. 그래서 종전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이죠. 토지 건축물에 이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사용 수익이 이제 금지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걸 이제 밀어야지. 권리 배분하고 밀어야 되겠지. 권리 배분하기 전에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원래 사업시행 인가 자체가 건축허가 이때 의제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은 사업시행 인가 후에 생겨요. 그럼 권리 배분을 하기 전에 밀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 그래서 권리 배분하고 밀으라는 여기 이제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런 효과를 둡니다. 건축물을 철거하자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가면서 이제 지상권 20년간 설정해버린다니까 이러면 또 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민법 등 일부 규정에 민법 등 일부 규정입니다. 일부 규정. 일부 규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겠다.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법상 일단 제한을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효과가 있고. 자,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이제 전부 다 이걸 밀어버리고 공사가 진행 중이겠죠. 공사 중이고 이걸 밀어버리고 아파트 단지가 쭉 해서 이제 들어오죠. 아파트 단지가 쭉 탄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탄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중고인가 받자 하는 내용이죠. 시장 건수.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요거 지어졌으니까 요걸로 줘야 되는 거야. 아파트로 줘야 되지. 그냥 나갔죠, 이자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게 아파트 주택으로 하나 받는 거니까 중고인가 후에 현물 보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후 현물 보상. 이것을 사후 현물 보상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자, 중고인가 이후부터는 지체 없이 걸립니다.
지체 없이에 걸리죠. 지체 없이 대토 작업을 거치죠. 지체 없이에 걸린다. 지체 없이에 걸려서 대토 작업을 거쳐서 대지 확정 측량이죠. 대지 확정 측량하고 이렇게 이제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오픈시켜야 되겠죠. 고시하자 하는데요.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걸리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걸려요. 취득한다. 자,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바로 또 등기 들어가야 되겠죠. 며칠 내 등기? 지체 없이 등기. 여기는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며칠 내 등기? 14일 내 등기. 여기는 지체 없이, 정신없이가 아니고 지체 없이 등기다. 지체 없이 등기한다. 일괄 등기입니다. 법인 등기라는 것 자체가 신청과 촉탁에 의한 일괄 등기를 뜻하는 거지. 개별 등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렇게 권리 배분을 하려면 여기에서 살았던 토지 건축물에 대한 여기에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걸 제출해라 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제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 있어야 된다. 이걸 통지해 줘야 되는 거죠. 이 통지가 이제 분양 신청 통지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이제 관리처분 권리 배분하기 직전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다. 여기에 통실한테는 걸린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통지는 언제 하느냐?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왜 이 날을 기준으로 하냐면 2억 5천의 감정평가 가격대가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가격대거든. 사업시행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사고 유통입니다. 60일 이내에 이렇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시는 신청 기간이야. 여기에 이제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6월 25일까지, 6개월에 또 6월 20일까지 하다 이렇게 나오지. 이 신청 기간이죠. 신청 기간이다. 이게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냐 하는 거예요. 조업장 지멋대로 정한 게 아니라 바로 이 통지한 날로부터 통사문 6에 걸리죠. 통지한 날로부터 옳지 30일 이상 60일 이하 이내에서 이제 이렇게 정한 기간이 이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간에 분양 신청 기간이 돼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날 6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분양 신청 기간의 만료일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동호수 배정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하자. 분양 설계라는 것 자체가 바로 관리처분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설추가 외세 해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정복이 돼야 되고, 요 그림이 쫙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요네요. 자, 우리 정비사업 6가지가 있죠? 자, 종료. 그리고 요 내용이 스크린이 되어 있어야 돼. 해마다 나오는 영역입니다. 해마다. 작년에는 예유가 나와버렸어요. 26회에서. 해마다 나오는 영역. 자, 시행 방식이 먼저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시행자를 뒤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비사업. 무슨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두 번째 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 세 번째 사업이 주택재건축사업. 네 번째 사업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비사업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된다. 자, 시행방식 넷둘 하나둘이죠? 넷둘 하나둘 하나하나 이렇게 갑니다. 그죠? 넷둘 하나둘 하나하나. 자, 시소 타기 지쳤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애들만 시소 이렇게 타게 하고 엄마 아빠가 일터로 바쁘게 지금 나갔어요. 자, 그래서 서대문에 가면 홍제동에 그 개미마을이 있다고, 개미처럼 열심히 주야로 일한다 해서 그렇게 붙어진 이름이요. 거기에서 7번 방의 선물. 요게 이제 거기 영화 촬영이 됐던 곳. 자, 시소 타기 지쳤어 이렇게 가죠. 지쳤다, 지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지쳐.
그 다음에 징그럽게 안 이어져. 진짜. 그 다음에 시소처죠? 시소처.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요. 시소타기 지쳤소. 시소타기 지쳤소. 지쳐처 지쳐. 시소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게 요거 사업 시행 방식이 지쳐로 같은 거 고르는 거야,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방식이 똑같은 게 이거 하나가 더 생겨났어요. 처처 들어가는 주택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요게 이제 관리 처분으로만 가르죠. 예, 처는 이제 관리 처분이에요. 처는 관리 처분, 관리 처분이다. 처는 관리 처분입니다. 관리 처분이다. 처는 관리 처분이에요. 관리 처분이다. 처는 관리 처분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일하게 관리 처분으로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네요. 5번 다섯 번째 정비 사업,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이죠. 이거 달동네 보존 사업이야. 달동네 싸그리 밀어버려가지고 아파트 짓는 게 아니니까 마을 공동체 그대로 보존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는 이제 환지에 의한 방식입니다. 환지로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오네요. 그렇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환지로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지. 이런 특징들 잘 살피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수용으로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나오죠.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데는 이제 산등성이나 또는 침수지역, 상습 침수지역 같은 데는 이게 토목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싸그리 수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달동네 사업에서만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리처분이 생기면서 관리처분은 원래 이제 주택, 뭐 건축물, 뭐 땅, 뭐 이렇게 부속 토지 이런 걸 갖다가 주는 거거든. 대체로 보면 아파트 준다 생각하면 돼요. 관리처분이다 하면 주보복 들어서 주택단지 들어온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게 생겨났어요. 오피스텔 지을 수 있는 거 관리처분에서 딱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여기하고 여기 주택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오피스텔 건축할 수 있다는 게 관리처분으로. 이걸 오피스텔을 다 건축해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30%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이따 체킹을 한번 해보게요. 그러면서 이제 요것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있을 때 관리처분 방식으로 할 때 오피스텔 건축할 수 있는 거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 오피스텔 건축할 수 있다면 틀려버려 이거. 이따가 체킹 한번 해보게. 보면서 먼저 틀 잡고. 자, 이게 시소인데 이제 요게 이제 시행자가 이렇게 되어지죠. 시행자가 해서 시예요.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요. 정비 기반시설을 갖다가 설치 확대한다. 설치하고 2m 도로를 3m 도로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소자는 토지 등 소유자를 얘기하죠. 소유자가 스스로 이제 개량한다. 스스로 개량하자. 자력 개발이다 해서 이걸 갖다가 현지 개량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요건 똑같이 이제 시행자가 이게 정비 기반시설하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기반시설하고 왜 그러냐면 이거 밀어버리고 막 개량하는 것보다는 그걸 그대로 좀 보존한다고. 그래 정비 기반시설하고 공동이용시설,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마을이가 공동이용시설 요것을 갖다가 확충해주고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요. 요건 토지 등 소유자죠. 토지 등 소유자, 시소. 소유자가 스스로 알아고치는 게 아니야. 요 주택 판잣집을 그대로 보존하자 하는 취지야. 보존 정비 개량인데 보존은 취지가 강하니까 주택을 갖다가 보존하자. 주택 보존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확충해주고 보존하자. 이렇게 가 그냥. 이렇게. 자, 이 시행자가 문제인데 시행자가 이제 요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요걸 그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업 있잖아요. 관리하는 사업. 요 사업에서는 조합이 아니라는 걸 꼭 잡아야 돼. 조합이 아니고 시장문수주택공사 등이다. 이렇게만 잡아 그냥. 아주 복잡해 여기. 복잡하게 이 바뀌었어 법이. 그래서 뭐 그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이제 큰 틀로 시장 분수나 이 정도만 주택공사 등이 한다. 이렇게 큰 틀로 잡고 공사 등이 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오는데 시장 분수나
이 주택공사 등이 한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는데 잘 봐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것만 잡아. 이 달동네 사업과 달동네 관리 사업은 첫 번째 사업과 다섯 번째 사업은 조합을 결성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아니라는 것만 잡고 시장공사나 주택공사 등이다. 뭐 이렇게만 한번 잡아가 봅니다. 요 정도만이.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올 건데 이건 아주 복잡하게 이게 개정이 돼서 지금 올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사업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 여기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장군수 행정청이죠. 근데 행정청이 할 때도 주환경 개선 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건 행정청이 할 때 동의 없이 들어간다고. 일정한 동의를 받지 않고 동의 없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어. 따라서 정비구역이 해제돼 버리면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는 시장군수가 시행자가 돼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그래서 관리를 한다고. 골목길 관리 좀 해주고 이렇게 골목길 가파르면 좀 계단 정도를 나무 데코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주고 좀 그래. 뭐 그런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건 일정한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이건 동의 없이 바로 들어간다. 그러나 주택공사 등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는 얻어야 돼요. 과반수 동의. 예.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다.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인데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네 번째 사업에서만 이게 토지 등 소유자가 삼성전자 집내만 하면 되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좀 쉬게 정신 놓지 말아 좀. 쉬자고. 쉴 거야. 더 하자고도 안 해.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같이 하자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조합은 이때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돼. 우리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6가지 같이 한다. 예,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 조합하고 조합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조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이 4가지 이번에 잡아야 돼. 여기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함께 할 수 없었거든. 이제 함께 할 수 있어. 현대건설하고 같이. 그러면 현대건설이 여기 봐봐. 현대건설이 여기 조합하고 현대건설이 같이 한다고 해봐. 이렇게 우리 재건축 사업에서. 그 말이 단순 이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정된 거하고 시행자로서의 위치로 오는 현대건설하고 이게 입김 자체가 틀리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틀리겠어? 똑같겠어? 어떻게 틀리겠어? 시행자가 전부 다 사업시행 계획 이런 거 작성하잖아. 관리처분 할 때까지 다 끼어든다는 거야. 시행자로 오면 현대건설이. 하지만 단순 시공자는 못 끼어들어. 공사에 완료만을 갖다가 목적으로 해서 공사만 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도급제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상가를 하나 가져간다. 600억 상가를 가져간다는 거나 이렇게 가져가겠지. 예. 그런데 이제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는 끼어든다 하는 내용이요. 이런 내용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고 법적 책임도 이제 같이 지겠지. 예, 도급의 위치가 아니고 시행자의 위치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6가지 같이 한다.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6가지 같이 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은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조합 빠지면 안 돼. 5가지가 한국감정원이 여기 빠지지. 이런 내용 한번 보자고. 여기는 한국감정원이 빠지는 거야. 한국감정원이 빠지고. 자, 잠깐 시험 문제 뭐가 나왔느냐. 예유가 나왔어요. 봐봐. 첫 번째 사업과 이 5번째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을 결성하는데 이런 데서 조합이 하는 게 원칙이야. 같이 하려면 조합 빠져버리면 안 되지. 또는 요건 토지등 소유자 빠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세판짝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니네 거지만 니네 손 떼라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 니네 손 떼라 이렇게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조합 필요 없다는 거야. 이게 니네 손 딱 떼 이렇게 나와. 니네 거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천재지변이요. 이런 때는 어디 우리가 조합을 결성할 만한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장군수가 직접 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겠다.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하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정해서 하는 거고, 정해서 이렇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 이제 예외로 가는 거예요. 예외. 원래 조합이 해야 되잖아. 이게 26회 시험 문제로 나온 거야. 이게 26회.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볼 거예요. 체킹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보기가 두렵지? 해도 계속 나오지? 모래밭
우리 해변가에 가서 모래 손으로 훔쳐봐. 계속 모래 나오듯이 똑같아. 이놈의 거 어디까지 해야 이놈의 것이 무슨 놈의 출제 영역까지 하는지 범위가. 기대해도 괜찮아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